이른 아침부터 재료 준비에 분주한 반찬 공장. 반찬을 사 먹는 사람들이 늘다 보니 아예 대량 생산 시스템을 갖췄는데요. 장조림에 쓸 돼지 안심입니다. 한 번 할 때 100kg씩 사용합니다. 대량 생산이지만 거의 수작업이라 10명의 동료와 함께 만듭니다. 적당히 자른 장조림용 안심은 맛을 위해 1시간 정도 핏물을 빼주는데요. 1시간 이상을 빼버리면은 고기가 너무 무르고 육즙이 다 빠지니까 1시간 정도 핏물을 뺍니다. 그 사이 물에 돼지고기 잡내를 잡아줄 된장과 월계수 잎을 넣고 팔팔 끓여줍니다. 여기에 핏물을 뺀 안심을 넣어주는 작업자. 이때 다 익히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데요. 너무만 익어버리면 고기가 터벅해지고 이걸 또 다음에 한 번 더 익혀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선 70% 숙련된 작업자만이 그 정도를 맞출 수 있답니다. 이 정도가 70% 익은 상태입니다. 70%를 삶아낸 돼지고기 안심은 바로 찬물로 씻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육질을 살려줍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삶을 준비를 하는데요. 이번에 들어가는 재료는 뭔가요? 장조림에 들어가는 채소 국물인데요. 감칠맛을 내기 위해서 양파, 대파, 마늘, 건다시마, 고추하고 조금의 이제 통후추하고 있습니다. 앞서 70%만 익혀낸 고기에 채소에서 우러난 감칠맛이 배어들도록 푹 삶아줍니다. 가열 시간은 40분이고 뜸 들이는 1시간. 그럼 마지막에 이제 고기 째면 됩니다. 힘을 왜 들여요? 육수가 잘 배기 들고 고기가 좀 잘 찢어질 수 있도록 뜸 들이고. 완벽하게 삶아낸 100kg의 고기는 건져낸 즉시 작업대로 옮깁니다. 이제 고기를 찢을 차례.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작업자들마다 손에 목장갑을 끼기 시작하는데요. 고기를 잘게 찢어야 되는데 그냥 하기는 뜨거우니까 안에 목장갑 하나 끼고 밖에 곰장 끼고 이렇게 작업합니다. 뜨거운 고기를 결대로 찢기 시작하는 작업자들.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섬세함을 요하는 작업이라는군요. 안심 사이사이에 보면은 근막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 최대한 제거해주면서 잘게 찢는 게 포인트입니다. 결대로 찢어줘야지 나중에 이제 또 씹을 때 식감도 좋고요. 잘게 찢어야 한다는 건 그만큼 뜨거운 고기를 계속 만져야 한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이중으로 장갑을 껴도 전해지는 열기를 당해낼 재간은 없습니다. 많이 뜨거우세요? 네. 고기를 좀 식혀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또 뜨거울 때 고기를 찢어야 부드럽고 식혀서 하면은 이제 찌개가지고 힘도 들고 손가락도 아프고 하니까 그냥 뜨거울 때 찢고 그래야 됩니다. 열기와 싸워가며 1시간 동안 부지런히 작업한 결과 고기 찢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장조림의 맛을 내줄 양념 간장을 만들 차례입니다. 재료는요. 진간장, 카라멜하고 그다음 설탕. 여기에 잘게 찢은 돼지고기 안심을 넣고 은근하게 끓여주는데요. 완성될 때까지 작업자는 장조림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안심을 삶다 보면은 그 자체에서 기름이 좀 발생을 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식고 냉장고에 들어가게 되면 기름이 테두리 옆으로 아예 깔립니다. 그럼 그때 거들려면 아무래도 기름이 잘 안 빠져요. 깨끗하게 먹음직스럽죠. 이렇게 보니 장조림 맛의 비결이 정성에 있었네요. 두 번째로 만들 반찬 재료는 피꼬막으로 한눈에 봐도 양이 엄청납니다. 요 전체가 한 300kg 좀 되는데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많이 만듭니다. 밥도둑 중 하나인 양념 피꼬막을 만들 계획인데요. 그러려면 먼저 해감하고 세척을 해야 하는데 생각보다 세심함을 요합니다. 껍질이 깨지면 안 됩니다. 알맹이를 갖다 소중하게 우리가 잘 씻어서 이물질을 다 걸러내야 됩니다.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라 10명의 작업자가 호흡을 맞춰 빠르게 움직이는데요. 이렇게 세척이 끝난 피꼬막은 솥에 넣고 삶아주는데 꼭 한쪽 방향으로 저어줘야 한다는군요.
아무렇게나 이리 지었다 저리 지었다 하면은 어떤 거는 입이 잘 벌어지고 어떤 거는 빨리 안 벌어지고 차라리 뚱뚱이 하지 않고 또 숨이 쭈그러들고 힘이 들어도 방향을 돌려줘야 됩니다. 골고루 익히기 위해선 피꼬막의 자리를 계속 바꿔줘야 하기에 고된 작업인데요. 이 정도 벌려줘야 삶아진 겁니다. 야, 이대로 먹어도 맛있겠네요. 잘 삶아진 피꼬막 300kg이 다시 작업대 위로 모였습니다. 뜨거운 껍질과 알맹이를 분리시키는 작업. 한자리에서 반복하다 보니 몸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는데요. 하기 많이 힘들죠. 많은 양을 하려니까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10명의 작업자가 2시간 동안 꼬박 매달린 끝에 마침내 작업이 끝났습니다. 불리한 알맹이에 남아있는 펄을 제거하기 위해 깨끗하게 씻어주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물에 헹궈줍니다. 혹시 있는 이물질이라든지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청결 제일 중요하니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작업합니다. 수없이 많은 작업자의 손길을 거친 피꼬막 알맹이. 뽀얗고 탱글탱글한 육질을 자랑하는데요. 이대로 먹어도 맛있지만 양념까지 올려주면 반찬으로 잘 나가는 양념 피꼬막이 완성됩니다. 세 번째는 밑반찬으로 인기 있는 매콤한 오징어채인데요. 대왕 오징어 중에서 귀 부분 있잖아요. 삼각형 귀 부분. 그 부분을 당겨가지고 자른 거예요. 이 부분이 맛있어요. 고소하고 튀겨 놓으면. 역시 수작업의 연속으로 뭉쳐있는 오징어채를 냉면 면발을 풀어주듯이 비벼줘야 한답니다. 튀겨서 양념 버무리고 이런 100kg 정도 나와요. 이 부분은 지금 60kg. 양이 많아서 기름에 볶지 않고 튀겨주는데요. 보통 기름 색깔하고 다르네요. 고추기름입니다. 고추기름에다가 오징어채를 하면은 깔끔한 맛도 나고 또 매콤한 맛도 나고 또 색깔도 좋게끔 하기 위해서 그냥. 이때 고추기름의 온도는 약 150도. 오징어채를 담고 5초에서 6초가량 빠르게 튀겨주고 꺼내줍니다. 오징어채가 너무 가르다 보니까는 오래 튀기면 딱딱해져가지고 채다 튀겨야 제맛이 나오거든요. 뜨거운 기름 앞에서 일하다 보니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는데요. 계속 연기를 마시고 있으니까 좀 힘들어요. 이게. 그냥 잘못하면 기름에 아까 잘 튀기면 얼굴 같은 데 막 튀거든요. 고추 기름에 튀겨 산처럼 쌓인 오징어채는 서둘러 양념을 뿌려 섞어줘야 합니다. 식으면 굳어서 양념이 뭉치기 때문인데요. 작업자들의 손길 아래 오징어채도 완성됐습니다. 이번에 등장한 것은 300kg의 양파. 이걸 다 어디에 사용하려는 거죠? 전부 다 따가지고 우리 조림간장 소스에 넣을 겁니다. 양파와 한판 승부가 벌어졌습니다. 앞선 작업에 비해 쉬워 보일지 모르나 의외의 복병이 힘들게 하는데요.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고 눈이 너무 매워요. 눈물 콧물을 쏙 빼고 나서야 끝난 양파 다듬기 작업. 다음 작업은 40kg의 대파입니다. 양념에 들어가는 종류가 많이 있거든요. 소스도 있고 뭐 잘게 자르는 것도 있고 또 육수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뭐 거의 매일매일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경력자들도 힘들어하는 작업. 그럴 만한 게 세척도 사람이 직접 하기 때문인데요. 손으로 씻게 되면은 기계가 못 찾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불순물을 찾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좀 늦지만 손이 씻는 게 좀 깨끗하게 생각합니다. 맛을 지키기 위해 인내와 정성으로 끝까지 재료 손질을 하는 작업자들. 끓는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데요. 한 2시간 이상 우려내서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뭐 주로 사용하는 데는 이제 메추리알 조림이라든지 건파래, 그다음에 꼬막장, 간장 등에 쓰입니다. 재료가 많이 들어간 만큼 녹을 때까지 밑에 있는 재료가 타지 않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천천히 저어주면 만능 조림 간장 작업도 끝납니다.
동시에 네 번째 반찬 재료가 도착했는데요. 김은 아닌 것 같고요. 진도에서 오는 건파래입니다. 건파래 무침을 할 겁니다. 산더미 같은 건파래를 많이 작업하다 보니 노하우도 생겼습니다. 카레가 두꺼워서 일단 이렇게 잘 반해서 옆으로 갈라서 뭉치지 않게 잘 섞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잘 비벼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매의 눈으로 뭔가를 찾는 작업자. 바닷가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세척해서 올라오는 거라서 미세한 이물질들은 그대로 있을 수 있어서 걸러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거 보셨죠? 이게 이물질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런 걸 제거하는 거예요. 조리 준비를 마친 건파래에 기름을 먼저 뿌려주는데요. 기름을 넣게 되면은 비빌 때 아주 잘 부서지고 윤기도 나면서 아주 촉촉하죠. 이제 오랫동안 이제 보존할 수도 있고요. 잘게 부순 시간만큼 또다시 반복되는 기름의 버무리기. 여기에 양념을 뿌려 이전과 같게 사람 손으로 골고루 비벼주는데요. 쉴 틈도 없이 강행군이 계속됩니다. 집에서도 반찬 만드세요? 집에서는 안 합니다. 워낙 회사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집에서는 쉬고 싶습니다. 마무리로 아삭한 채소를 넣어 버무려주면 건파래 무침도 끝납니다. 마지막으로 만들 반찬에는 고소한 해바라기 씨와 땅콩이 재료로 들어가는데요. 단멸치 견과를 볶고 견과인데요. 이게 들어감으로써 고소하고 장멸치가 짠맛이 강하기 때문에 짠맛을 중화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영양적으로도 좋고. 견과류를 공들여 볶아준 후 멸치를 살펴보는데요. 작아서 손질할 것이 없어 보이지만 튀기기 전에 꼭 해야 하는 작업이랍니다. 말려서 보관하다 보면 이렇게 멸치 가루가 많아요. 멸치 가루가 들어가게 되면 기름도 타고 탄맛이 나기 때문에 깔끔하게 이렇게 검수를 해서 튀기게 됩니다. 깐깐하게 선별한 멸치는 체에 담아 오징어채와 같은 방식으로 식용유에 튀겨주는데요. 50kg의 멸치를 태우지 않고 잘 튀기려면 12초를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각 재료의 맛이 따로 놀지 않도록 뜨거울 때 견과류와 양념을 섞어주는데요. 힘들지만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 자부심에 있습니다. 양념 만드는 과정이나 숙성 과정이나 지킬 시간을 다 지켜가면서 음식 만든다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신경도 많이 쓰이고 근데 또 그렇게 해야지만이 소비자들한테 가면 그게 다 표가 나거든요. 음식이 맛이 있다고 또 소비자들이 많이 찾아주시고 보람 있죠.